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종목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뉴스가 있었던 한국전력 먼저 볼게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일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건든다, 이거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됐었던 게 한국전력이잖아요. 인하분만큼을 한국전력이 메워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개편안을 보니 누진제 완화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숨 돌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 있는 한국전력의 주가 올라가려면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은 0.79%의 상승으로 25,600원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오늘 괜찮죠? 이번 달 들어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일제히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어떤 비스무리한 일정 조금이라도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사람들이 8%대, 경농도 8% 이상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협주들 더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시각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컬도 볼까요? 다양한 호재들이 들려옵니다. 일단 브라질에서 정제 설비 재가동으로 인해서 가정소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 호재다라는 분석이고요. 미국에서 올 1분기 태양광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하나케미칼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2,4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해서는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오늘 호텔신라가 한 달여 만인 것 같습니다. 10만 원 선.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5%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신세계, HDC, 롯데쇼핑 등등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 국내 면세점 매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1분기 때 기억하세요? 국내 면세점 매출 역대 최고였다라고 뉴스가 빵빵 나왔는데 올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거잖아요. 1분기보다 더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사야 될까 고민하겠습니다. 이번엔 KMW를 비롯한 5G 관련주도 한번 추적해 보려고요. 오늘 낙폭이 큽니다. KMW, 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도 그랬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특히나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큽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런데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것을 좀 우려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5G 관련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주철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노후 기반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32조 원 규모의 돈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 우리나라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곳곳마다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뉴스 좀 종종 터지는 이 하수관이 터졌다는 둥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국주철관이나 프롬파스트 등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관심 가져도 될지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급등이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눈여겨봐지는 종목이 딱 SK하이닉스 5%, 장중한 대로 6% 넘는 상승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대신에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상당수의 그 악재들, 불확실성들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시장으로 특히 대형주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매기가 더 이어질 것인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먼저 볼 텐데요. 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확 들어와 줍니다. 네. 이게 며칠이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줬죠. 어저께 그 시진핑 국가 주석과 G20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런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는 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이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연방준비위원회의 그런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오늘 좀 크게 좀 코스피가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면 주가는 빠지고 조금은 완화가 되면은 좀 빠르게 상승하는 좀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중국향 매출이나 미국향 매출에 대한 그런 그 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늘 뭐 코스피 시장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그런 글로벌 이슈랑 영향 있는 종목들인데 현재까지의 그런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금은 더 시간적인 SK 하이닉스의 뭐 추세라든가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런 그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좀 봐서는 G20이라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치들이 조금은 나오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반도체에 대한 그 디램 가격에 대한 그 반등세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회복됐다는 얘기도 없고 가격이 반등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뭐 추세적인 전환의 전저점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삼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감도가 가장 심하다. 그래서 G20 회의 때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오늘 뭐 출정식을 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런 우호적인 변화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뭐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그 룸이 한 5%에서 10%의 그런 사이일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사이의 폭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되죠. 맞아요. 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잘 나오고 더 큰 게 나온다면야 네.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기대보다 살짝 못 미치는 무언가가 나오면 또 이내 고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상승룸이 크지 않다라는 가능성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은 중간 정도로 가야 될까요? 네, 어떻게 투자 보십니까? 의견은 글쎄요라고 좀 갈까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제 저가다, 사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현재 잠정치로 봐서는 좀 사는 네. 걸로 좀 나와 있는데 네네. 저희가 냉정하게 좀 봐서는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글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먹을 것 조금 있는 쪽으로 한번 네. 가볼까 해요. 이 종목이 그럴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요. 한국주철관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노후화된 기반 시설에 뭐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 뭐 여기에 돈을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관련 뉴스와 더불어서 한국주철관이 또 수혜다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까요, 사장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이번 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수혜주,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주,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정책들에 관한 그 종목장들이 지속적으로 한 올 상반기에 지속이 됐었는데 지난주에는 뭐 수소차 관련된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뭐 월요일 큰 폭으로 좀 급등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전일자 최근 들어서 작년도에 KT 아현지사의 그런 화재 사고, 그다음에 인천의 그런 붉은 수돗물 네.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그런 노후화된 그 SOC 사업을 정부가 약 4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이라든가 통신관, 그다음에 상하 수도관의 그런 그 교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테마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상하 수도관의 그런 교체 작업이 직접적으로 된다면은 현재 상하 수도관의 그런 배관들을 누가 가장 먼저 MS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업체를 좀 본다면 한국주철관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철관이 MS 1위로서 상하수도형 주철관 및 관관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30조를 투입하는 거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좀 떠올려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장은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대외 변수를 좀 많기 때문에 종목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SOC 사업에 대한 그런 노후 기반에 대한 작업들로 인해서 한국 주철관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형 건설 사이드도 충분하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네. 종목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꼭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어제도 오늘도 뭐 이제 크게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은 크게 막 뉴스가 될 때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략을?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오늘도 그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그러네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네.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매수자, 그다음에 매도자들이 이제 나타난 건데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한국 주철관으로 쏠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된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이 옳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현재가에서도요? 네, 현재가 구간에서요. 지금 12,300원을 지금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 가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 그러면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갈게요. 네. 네, 좋습니다. 한국주철관 이렇게 살펴보고요. 면세점주들도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것이다. 호텔신라의 경우는 사상 최대 찍을 것이다. 네.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포화 상태다, 뭐 과열 경쟁이다. 다 필요 없나 봐요. 잘 되나 봐요. 어떤 시각이세요?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신세계, 그다음에 호텔신라, 서울시에서 발표했나 정부에서 발표했는지 제가 조금은 헷갈리는데 올해 그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이 그 유입이 될 거라는 한국을 방문할 거라는 좀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폭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빠르게 더욱더 우리나라를 좀 찾고는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면세점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하나 가장 크게 실적보다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그 완화 기조가 나온다면은 가장 크게 먼저 움직이는 게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가야지만 중국의 소비하는 소비 능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면세점에 대한 그 매출 신장도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6.9에서 7%, 달러당 6.9에서 7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약세에서 강세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기는 하나 앞서서 이제 하이닉스란 좀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약 5%의 그런 상승세를 따라잡기에는 이 종목도 룸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잡을 사람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바이의 홀딩 전략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는 중립적인 그런 글쎄요? 자세를 저희가 취해야 되지 중립이라면? 않을까. 투자 의견 글쎄요. 예. 그럼 이번 종목은 어떨까요? 5G 관련주 가운데 KMW 오늘 낙폭 크길래 그냥 대표로 한번 보자라고 네. 생각 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멀리 해야 되는 종목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는 상당히 좋아요. 시가총액 네.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어저께 이제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빠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5G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고가에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오늘 일시적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힘이 붙여지고 힘이 조금은 빠지는 모습들이 5G, KMW 대장주에서 조금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도 실적이 KMW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알고 투자자분들도 다 알 거란 말이죠. 지금 뭐 5G 가입자의 증가만큼 인프라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터지지 않는다. 그 인프라가 더 되기 위해서는 안테나 수가 더 필요하고 국내 이제 시작인데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중국까지, 일본까지 한다면은 2, 3년간은 먹거리는 충분 없다. 다 아는 내용들이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고 현재 움직임을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늘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태는 지금 고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앤홀딩 전략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트레이드 전략이 오히려 네. 맞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투자 의견을 글쎄요. 글쎄요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좋아요 주신 종목이 의외인데요.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 하이닉스도 글쎄요였잖아요. 글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장 탑픽으로는 이 종목을 올려둘까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예, 한국주철관 정부 다른 거랑 정책의 비교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네. 상하도 수간 그 배관에 대한 MS를 1위로 갖고 있는 한국주철관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더 많이 올라가서 고가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가격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오른 가격에서 따라잡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씩이나 급등한 거잖아가 네. 아니라 이틀밖에 네. 상승을 안 했으니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다보자. 한국주철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이고요. 유한자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